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 말일과 10월 31일과 11월 1일이 겹쳐져 있는,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10월 말일이라고 마지막 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11월 첫째 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아무튼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주중에 목요일날 비가 내렸어요. 목요일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유식한 척 한번 좀 하겠습니다. 이 물이 어느 온도가 0도랍니다. 0도. 0도인데 뭐 수돗물이나 이 불순물들은 조금 더 떨어져야 온답니다. 뭐 마이너스 1도나 마이너스 2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깨끗한 물은 0도에서 온답니다. 근데 제가 이 물이 어느 온도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이 11월 달 중순 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기온이 떨어지면 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거기다가 비가 오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온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고 기온이 떨어지면 이 모래 입자가 굵어집니다. 특히 여러분들 경마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몸에 이렇게 배 있을 겁니다. 이 10월 달, 9월 말, 10월 중순쯤 되면 꼭 그 한여름을 지내왔기 때문에 마사에서 모래를 다 교체를 해요. 근데 꼭 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늦가을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나면 그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모래 입자가 이렇게 굵어져요. 얇았던 게.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 그 파도가 들어왔다 나가면은 여러분들 모래 입자가 상당히 곱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는 그런 상태였었다면은 이 기온이 떨어지면 모래 입자가 이렇게 굵어져요. 그러면 말이 굽이 안에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어 던지는 게 여러분들 아주 고운 모래와 이렇게 굵어진 모래를 집어 던지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이냐.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 그러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온이 떨어지길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힘 있는 말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지난주까지 어떤 분석했던 거를 약간 너무 믿고 계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거기에만 폭 빠져 계시지 마시고, 이제 어떤 흐름을 한번, 기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심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온인데, 제가 항상 이 조교표에다가 기온을 이렇게 적습니다. 항상 그날 아침마다, 요새는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그날 아침마다 쓰는데, 오늘 서울이 과천이 7도였었고요. 연천이 영하 1도입니다. 연천이 영하 1도고 인제가 영하 0도였었어요. 제가 이 세 군데를 딱 저기 하는데,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토요일자에 제가 준비한 경주는 역시 이제 토요일은 9경주, 10경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경주가 꺾기가 돼 있네요. 이렇게 꺾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9경주는 이렇게 9경주, 10경주는 동그라미 쳐놓고 12경주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후반부로 가면서 좋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가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 시간이 오늘 좀 늦어가지고 바로 오늘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자는 이렇게 3개, 오전에는 조금 난해한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흐름을 좀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10월 31일 토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경주입니다. 1000m 국내선 6등급 2살짜리 마련경주. 지금 이 경주는 슈퍼 탤런트요. 그래서 제가
슈퍼 탤런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등치가 여러분들 그 마사에 그 표 받고 들어가면 중문이라 그러죠. 중문 들어가시면 아침에 일찍 가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등치가 600kg가 넘어가는 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거는 그 경주용 말이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더라. 잊어버렸네 또.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슈퍼 탤런트가 보통 한 530kg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목 부분을 빼놓고 이 말의 목 부분, 머리 이 부분을 빼놓고 등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은데 그 등치에 이 목이나 머리에가 맞지 않는, 바란스가 맞지 않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을 푹푹 꺾어서 써요. 발 꺾는 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이런 것들은 진짜 단거리용이에요. 등치가 이렇게 커도 장거리는 절대 못 돼요. 거의 못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러시아에서 말 들여온 거? 그 추운 지방에서 말을 들여왔는데 어떻게 뛰었어요? 전부 다 등치는 큰데 푹푹 찍지 않습니까? 힘으로만. 결국에 성공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러시부죠. 러시부. 김양선 조교사가 갖고 있었던 그거 하나만 장거리에서 좀 힘으로 뛴 적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마피를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고래눈이에요. 고래눈. 고래눈 이건 언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0안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300안, 뭐 400안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렇게 300안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밑에 전부 다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는 그 눈동자를 말씀을 드리죠. 근데 좋게 얘기하면 아주 욕망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욕망. 이게 누가 있냐면 히틀러하고 누구죠?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400안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물은 말은 고래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노인네, 옛날 노인네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고래눈을 가진 마필은 언젠가 한번 성질을 부린답니다. 악병. 그러니까 꼴통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잘 예시장가 나가시면 한번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금 그런 상태고요. 수성 빅터가 있는데, 자, 저는 선 빅터를 조금 자르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세용 기수가 탔기 때문에 인기마요. 얘 때문에. 근데 얘를 뒷뛴 걸 제가 한번 주행심사를 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이군은 웬만하면은 거의 뭐 똥말이라도 다 이건 똥말이다 싶은 것도 다 분석을 해둡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근데 이마필은 초반에 좀 순발력은 평범해요. 맞죠? 예. 그래서 외곽으로 잡고 나와요. 잡고 나오는데 상코나를 돌면서 가속이 조금 밀리더라. 가속이 안 되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가속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마필의 단점을 지금 찾는 겁니다. 가속이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 외곽으로 모래를 안 맞히고 왔어요.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문세영 기수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코나를 선회를 싹 하면서 앞에 가던 선행만 하나 뭐죠? 철호인가 누가 가는데 찬호가 갔나요? 누가 하여튼 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 이렇게 뛰면서 고말 뒤에다가 탁 붙여놔요. 뒤에다가 모래를 맞추려고 사코나를 돌면서 문세영 기수가. 근데 그 다음부터 막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말이 안 뛰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속이 안 됐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채공이죠. 머리하고 앞발이 높이 들려요. 때려요. 여기서 때리는데 말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는 이 모래를 맞아서 앞이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 채공이 높은 마필이야. 원래 체형에서 오는 그 채공이 높은 마필이지 모래를 맞아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때려도 안 나가는 이유는 결국 가속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채공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중간에 휩싸이거나 모래를 맞으면 실전에서는 더욱더
무기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 역시 이 누구죠? 썬빅터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킹스탑이죠. 킹스탑도 1번 게이트에서 몰고 나오고 전력 질주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내선 최단 거리를 뛰었고요. 3, 4코너쯤 중간쯤에서 모래를 맞았는데 맞는 순간 점도 운동을 안 하더라. 이 모래를 맞는 순간 말들은 고개를 쳐들어요. 쳐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쫙 밀려요. 순발 스피드가. 그랬다가 라스트에서 이 펜스를 에다 대놓고 거의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진 이겨요. 전력 질주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스타트부터 몰고 나왔고 라스트에서 펜스에 붙여놓고 뛰긴 했지만 진 이겼다. 다 전력 질주했다. 깝대기 베꼈다. 근데 그거밖에 안 돼. 물론 금화필이 어리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어요. 뭐 지금 보니까 뒷다리 차는 게 조금 어설퍼요. 뒷다리 차는 게. 그러니까 뒷다리 차는 게 조금 힘이 차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할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주는 이렇게 아직 어린 마필들에게 돈을 주기는 배팅을 하기는 모험이 상당히 큰 모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이 마필들이 어떻게 뛰는지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토요일 앞에 세 경주, 일요일 앞에 세 경주, 1, 2, 3 경주, 1, 2, 3 경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1, 2, 3 경주가 전부 다 국내산 육군 말들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편성해 놨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그렇죠. 예전에는 5군이 먼저였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정상대길입니다. 그냥 이런 마필들은 그냥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 마필한테 한 번 죽어요. 물론 한 번 죽는 게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가장 그 이 마필의 편성이 약하게 만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마필이 왜 못 뛰는 말이냐. 덴박이요. 체형이 덴박. 아주 뭐 커 보이지만 다리가 짧아요. 덩치가 크지만 그냥 때려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신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통은 유연해 보이는데 다리가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맞아요. 밸런스가. 그래서 한계를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을 가고도 무너지더라고요. 그 이유입니다. 그것도 주로도 아주 뭐 이렇게 이점이 있었습니다. 좋은 주로 해서 가벼운 주로 해서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해피레이서입니다. 해피레이서의 기복이 왜 기복이냐? 기복을 왜 보이느냐? 얘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평지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면은 한 발 뛸 때 이렇게 높이 날라요. 땅에서부터 온 발이 좀 높이 슬로우죠, 슬로우. 느려요. 근데 다른 말들은 촥촥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발이 밑으로 쫙쫙 뻗으면서. 근데 얘는 붕 하늘로 뛰어요. 이런 마필들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채공이 있는 말, 얘는 근데 발은 안 꺾어요. 근데 채공이 있는 마필들은 순발력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발 꺾는 말. 이런 마필들은 순발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아마 박태준 기수가 처음에 초반이 늦어가지고 또 그 불량주로 해서 밀고 나와요. 막 밀고 나와가지고 힘 다 쓰고 라스트에서 못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문세영 기수의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른 경주를 다 보니까 중반쯤에 다 따라 나왔다 라스트에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와요. 근데 채공 높은 게 라스트에서는 라스트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상당히 경쾌해요. 나갈 때 보십시오. 윤승할 때 보시면 정말 그 파사지라 그러죠. 그 우리 마장마술 할 때 보면 촥촥촥 뻗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경쾌하게 뻗어요. 근데 뛸 때 보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빼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커리크림입니다. 깡바닥에서 오죠. 순발력이 없어요.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인데 근성은 좋더라고요. 근성은 좋은데 이런 경기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밌죠. 이런 경기에서 좀 늦어도 제가 말씀드린 체구가 좀 작은 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로가 무겁다면
제가 아침에 내내 여태까지 인사 말씀에 주로가 무거운 주로라면, 주로가 무겁다면은 이런 체구가 작은 마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오전에 뭐 여러분들 그 함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일경주 이런 것도 뛰는 걸 보면은 금방 체크가 되시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림엑스 그렇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커리클, 대군마마요. 대군마마는 착지할 때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한쪽 발만 쓰려고 그러는 단점도 있고 아직 어린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경주에서 1200이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처음 타는 거죠. 한성열 기수가 타기 때문에 음악비는 조금 알고 타는 이준철 기수가 나는데 이준철 기수가 좀 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군마마 컨디션은 아니에요. 대군마마는 컨디션은 뭐 이런 건 편성으로 막 소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의 컨디션으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경주 마무리 하겠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도 여러분들 이 국내산 육군 고전에 없는 이유가 아마 그걸 겁니다. 영아말이랑 지는 이유 뭐예요? 얘는 완전히 기억자예요. 발을 푹푹 찍어요.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13초 6, 8, 그 이상이면 뭐 더 쓰는 거고. 이 정도면요. 라스트에서 취입이 안 돼요. 그냥 쓴다라고 제자리 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제자리 뛰는 게, 그러니까 앞에 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못 내요. 13초 6, 13초 8이면 라스트 화롱 타임을요. 발을 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퍼펙트 라이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점도 운동을 안 해요. 목이 빳빳해요. 아주 빳빳해요. 그러니까는 상대 파트너, 동반 상대 파트너가 바깥에 있고 얘가 안쪽에 있으면 두들겨 패야 돼요. 그러니까 뛰면 뛸수록, 그러니까 힙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얘는 점점 쳐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모가지를 빳빳하게 쓰는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왕바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조금 이게 이 누구죠? 퍼펙트 라이프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목 놀림을 얘는 거의 안 해요. 그냥 발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써요. 아주 근데 발을 시원시원하게 뻗어요. 뻗기는. 이 퍼펙트 라이프는 신장력이 없다 그러죠. 뻣뻣하게 쓰지만 왕바오는 아주 부드럽게 쫙쫙 뻗어요. 근데 이 고개 운동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동해비카가 이 인기를 끌 수가 있어요. 이게 선행 간다고 아마 그런데, 근데 이거 말로 봐서는 결코 뛸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번 주행심사에서 선행 갔다고 지금 지난주에 출전을 하다가 안 냈고요. 조교대가 안으로 기대고 주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리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베스트 단생도 역시 좀 작아요. 작은데 보면은 얘는 그런 거예요. 동체는 좀 작은데 다리가 길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오히려 뛰어다니는 게 조금 얘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주도 축을 세워서 공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영아말이랑 상대가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들 3번도 단점이 있고 아까 뭐예요? 7번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번 있죠. 얘도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인기마가 4마리가 어떤 마필을 축을 잘못 세우면 이 경주는 정말 10원짜리 하나 못 건져요. 그런 경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복조사단이 배당이 없고 축을 하나 딱 골라야 되는데 이건 모험을 할 필요밖에 없어요. 이 4마리 안에서 끝나는 경주긴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4마리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다른 마필들라서 터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얘네들을 무시하고 배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불안한 능력들을 갖고 기복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마필이 없고요. 자, 3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제가 공부할 때 누가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6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산 육군 이렇게 쓰면 돼요. 국산 육군. 국산 육군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국산 육군 어릴 때부터의 어떤 그 싹수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다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한 번 뛰고 올라가는 게 국산 5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기본으로 5군까지는 기본으로 거의 다 복귀를 해야 돼요. 이번 주 출전하는 것만 필든. 그 다음에가 이제 혼합 4군이 있죠. 혼합 4군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경주의 백산도 최고 한 430km 나오는데 발을 너무 심하게 꺾죠. 발 꺾음이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순발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단점. 그래서 뒤에서 경주를 펼쳐요. 앞에 가면 발이 높였으면 어떻게 다. 그런데 무리해서 발을 꺾는 마필인데 무리해서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T10 못 써요. 거기다 얘는 최고 아까 말씀드린 43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힘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참아도 얘는 라스트에서 직선에서 내측 사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거리가 1400으로 늘었죠. 1400에 늘은 대신 현중이로 바뀌면서 현종이로 바뀌면서 1km밖에 부담 비용을 내려받지 못했어요. 요거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점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점인데 얘의 단점은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마필은 누구냐면 뷰티풀 로드힐입니다. 뷰티풀 로드힐. 등치가 거의 500km 나가죠. 예, 495km 이렇게 나가는데 왜 못 뛰는지 제가 이거를 또 다 돌려봤어요. 전부 다 지금 5번밖에 안 떴는데, 근데 범현이가 타고 2번 들어올 때도 진 이겨서 와요. 나머지도 말이 조금만 상대가 강하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 못 들어오는 이유를 찾아야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인기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못 들어오나 봤더니 이 몸 자체가 얘도 뻣뻣해요. 완전히 부드러움이라고는 유연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유연성은 전혀 없는 말. 거기다가 한쪽 발만 쓰고 점도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힘으로 뛰는 거야. 힘으로 뛰는 마필들 대부분 보면은 이 뷰티풀 로드웰이 오늘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선두권에 붙어갈 수 있는 선입이 돼야 돼요. 선입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죠. 힘을 안 쓰고 선입권에 가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코너까지 그렇게 왔을 때 상대들이 다 무뎌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뎌져 줘야 같이 상대들이 무뎌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남는 힘을 갖고 꾸역꾸역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뛰었어요. 최범현 기수가 기승했을 때 진 이겼습니다. 앞에 말들 억지로 이겼어요. 3차 원마필들 2번 다. 그 조건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선입권에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상대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저 같으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마필들한테는. 이럴 때는 만약에 두 마필이 다 뒤에서 오거나 불안하다. 그랬을 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마를 찾으십시오. 선행마. 이 경주는 선행마가 2마필이죠. 좀 빠른 경주입니다. 1번 놀링스타가 있는데 얘는 선행을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누구냐면 킹크래킷입니다. 4번. 근데 예전에 누구죠? 서승훈 기수가 한번 그 선행을 가서 들어왔는데 라스트에 쓰더라고요. 근데 말이 그때만큼 그대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뭔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체형에서 오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거밖에 못 튀는 마필인데 일단 이 경주에서는 제가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다 약하기 때문에 과연 얘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냐. 여기서 컨디션만 체크하면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교 컨디션은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수영 조교도 한 것 같은데. 예, 수영 조교를 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노림수를 두는 겁니다. 상대가 약했을 때 선행을 나서려고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승훈 기수가 1200에서 선행 가는데 라스트에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뷰티풀로들이 못 올라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 찾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1300m고요. 이 경주도 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바 페스티벌이 지난번에 이거 5군이에요. 삼바 페스티벌이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 경주는 과연 선행을 나서도 뒤에서 누가 와서 때려잡을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게 관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탄성연발이 지난번에 어떻게 탔어요? 아무 고배당 냈던 마필이에요. 왜 고배당을 냈어요? 자, 문세영 기수가 데뷔전부터 타가지고 3착만 3번 와요. 3착만 3번 옵니다. 근데 어떻게 탔어요? 다 선입권에서 탔어요. 선입권에서 안 타더라도 출발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선입권이 아니라고 뭐 가정을 해도 무슨 얘기냐면 선입을 했든 안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발부터 타이트하게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100m든 200m든 세 번 다 힘을 쓰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찬호가 탈 때 어떻게 됐어요? 스타트부터 탁 붙잡았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타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유죠. 이 410kg짜리 10kg 맞아요? 어디 갔어요? 390kg짜리네. 390kg짜리 이런 말필들 100m, 200m 몰면 라스트에서 무슨 힘을 써요? 결정력이 없잖아요. 그것도 세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올라온 겁니다. 3착시. 찬호가 타고 나오자마자 붙들잖아요. 손 한 번 깠다 가네요. 이게 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도 몰라요. 걔가 그걸 어떻게 탈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이걸 타승성연발을 그렇게 탈 거라고 생각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탈 것까지 제가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한 경주에 12마리, 14마리씩 뜁니다. 하루에 10경주, 12경주씩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물어보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어떤 능력 순위대로 들어오는 게 있지만 그 타는 방법에서 이렇게 힘을 안배해 줬기 때문에 라스트에 힘을 썼어요. 거기다가 운이 좋게도 라스트에서 다른 마필들이 다 무너져 줬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이제 내일째, 토요일, 일요일째 말씀을 드릴 겁니다. 탄성연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탄성연발. 일요일 이게 제가 승부처에 이마필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요. 예? 잘 탔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 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인데 여러분들 슈퍼문이 뛸 때 보면은 저기가 머리라 그래. 이렇게 여기가 영덩이면 앞이 들려요. 앞발부터 고기가 들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들리면 그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직진력이 생기겠냐고요. 근데 이런 마필, 그러니까 얘는 뒤에 체구가 뒷다리가 짧아요. 앞다리가 그렇다고 더 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원래는 뒷다리가 좀 길어야 되는데 앞다리보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가 얕게 찹니다. 얕게 차기 때문에 슉슉 들어가야 시원시원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얕게 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시가 나서 뛰었어요. 근데 요배통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 그 10만 보죠. 골드 패션 조금 아까 지나간 말 걔도 못 따라가요. 걔도. 근데 그러고 얘가 원래 결정력이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울고 싶은 데 갖다 빰 뒀다. 그게 표현이 맞나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뒷다리가 짧은 데다가 거기다 요배통 허리까지 나빠지면서 말이 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리얼 히어로입니다. 요건 얘기하고 해요. 제가 아무리 오늘 시간이 뭐 카메라가 잘 안 돌아간다 해서 오늘 시간을 늦게 시작해서 제가 10시에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지금 10시 반입니다. 리얼 히어로입니다. 이거 아마
저희 책 보시는 분들 제가 조교 스케치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게 좀 써놨습니다. 자, 이 마필이 처음에 누가 타죠? 뭐 정의가 탈 때는 그렇다 치고요. 그쵸? 정의가 탈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의가 탈 때 앞에 선행을 가요. 선행을 가는데 라스트에서 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에 뛰면 잘 뛰겠다 그래가지고 뛰는데 선행을 안 가요. 중반쯤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마필이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개를 외곽으로 탁 틀어요. 외곽으로 튼다는 것은 말이 외측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측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외측으로 꺼내기 때문에 외측 공비를 당기기 때문에 고개가 털어져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개가 외측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내측으로 말이 내측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종 나오자마자 내측으로 고개를 틀고 뛰어요. 그래서 여기 3코 나오니까 결국엔 펜스를 붙어서 뛰어요. 근데 여기서 펜트를 딱 튀는데 자 선행을 못 갔어요. 앞이 열렸어요. 때마침 열렸습니다. 근데 앞에 여기 선행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틀어서 나옵니다. 틀어서 나오는데 계속 기대니까 내측 사행을 하니까 내측 사행이 많이 했다는 얘기죠. 내측 사행을 하니까는 그냥 거의 앉아서 몰기만 해요. 모는 것도 제대로 못 몰아요. 채찍질을 못 해요. 왜냐하면 놓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놓으면 들어가 버리니까 참 이걸 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이게 그날 대가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등을 못 왔으면 여러분들 안 갔다 그랬을 겁니다. 제 말 타는 게 그냥 기대는 자세거든요. 자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타요? 이렇게 심하게 기대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열 기수가 또 타요. 그죠? 맞죠? 예. 앞에 붙어요. 앞에 바짝 붙는데 제가 어디다 공부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성열 기수가 타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또 똑같은 그 고개를 틀고 와서 펜스로 뜁니다. 펜스로 뛰는데 어떻게 앞에가 열려가지고 펜스로 왔어요. 펜스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성열 기수가 어떻게 조교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는 구보할 땐 외곽으로 나와서 해요. 한 바퀴 구보 쫙 하고 여기서 들어갔을 겁니다. 열린 데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스포했을 리는 없고 여기서 구보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스포해요. 펜스에다 대놓고 이렇게. 이게 조교냐고요. 말이 기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두들겨 패요. 그럼 실전에서 지금 또 안쪽에가 열리길 기대할 겁니까? 안쪽 비켜달라고 소리 질러요? 이거는요. 뒤에서 선배가 그래도 안 비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비켜줘요? 내가 지금 승부에서 1등 오고 싶은데 들어가서 맞아 터져도 마저 죽는 한이 있다도 안 비켜주죠. 네? 아니 그런 유행을 바라고 조교를 하냐고요. 말이 그러면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구보 여기서 하는 거 보면은 이 말이 기대니까 일로 해요. 근데 세게 놔주려고 그러니까 기댈 것 같으니까 아예 대놓고 조교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 만약에 이게 한성열 기수가 본다 그러면 한번 얘기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그리고 이 한성열 기수는 이마필뿐만 아니에요. 리얼 히어로뿐만 아니라 37조의 샤인킨도 그랬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조교만 하면 신마도 그러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얘기가 오래 갔고요. 그 힐타오 선행 이경주도 여러분들 뚜렷한 충마가 없어요. 뚜렷한 충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뒤로 좀 다 미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주들 뭐 공략해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고 맞추기도 힘들고 그럴 겁니다. 자, 오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그렇죠? 자, 이 경주는 제가 여기 포함을 시키려다가 말았어요. 왜 말았냐면 저도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자, 1번 골드럭키입니다. 이게 아마 인기 다른 책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기 한 1, 2에서 3위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인기면 1위만 2마리 다 빼가지고 2마리 다 들어왔어요. 그 빼는 경주기 때문에 승부처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뭐 위험하시다고 생각하면 하여튼간 축으로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으로 가지 마시고 제 말이 맞다면 축으로 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 그러면은 축으로 가십시오. 근데 자, 지금부터 제가 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번 경주 그 상대가 약했다는 거야. 상대가 최약체였었습니다. 선행 갔습니다. 쉽게 뛰었다는 얘기죠. 선행을 쉽게 가가지고 쉽게 뛰었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왔어요. 자, 일단 요게 일단 첫 번째 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교할 때 보니까 말이 재갈을 안 물어요. 제가 이 재갈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재갈을 잘 안 물어요. 거기다 주폭이 작아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1200m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여기에 승부 추천 경주에 안 끼운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주로 얘기입니다. 주로 얘기. 얘는 400km가 안 나가는데 만약에 주로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자가 굵어졌다면 얘는 그냥 아웃이에요. 여태까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런 마필들이 제 어떤 그 데이터에 의하면 만약에 주로 입자만 이렇게 적용했다면 얘는 결코 못 들어요. 못 들어오는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고 들어온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성질대로 뭐 좀 뭐랄까 재갈이나 물고 좀 그렇게 뛰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모를까. 전혀 뛰려는 의지 없는 데다가 사람이 보내야 뛰는 그런 마필은 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마필이 있잖아요. 질풍당당. 질풍당당은 뭐 지난번에도 왼쪽 앞다리 그랬어요. 뭐 하여튼간 오른쪽 앞다리 그랬나요? 오른쪽 앞다리가 저는데도 나스에서 날라오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교가 뭐예요? 습보가 없어요. 습보를 못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습보를 강하게 해가지고 실전에서 빵꾸를 낼 게 아니라 그냥 훈련에서 그냥 한번 놔줘보자. 실전 뛰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한번 강하게 해가지고 이게 고질이야? 그러면 앞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조교를 세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파행기가 있기 때문에 살살 조심스럽게 해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실전에 가서 빵꾸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만 다치는 거예요. 아니냐고요. 만약에 중간에 뛰다가 골절돼서 부러졌어. 인기 1위 막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믿고 입마필이 제일 세기 때문에 축으로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골절 돼가지고 중지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예 훈련해서 한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같은 거 제피로스 같은 경우 이번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조교 세게 해가지고 빵꾸 나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좀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뛰었지 않습니까? 날라왔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되고. 네페르티티 몸 빳빳한 거, 이거는 찬호의 실력으로 이렇게 뛰는 겁니다. 말의 실력이 아니에요. 몸이 정말 유연성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정말 유연성이라고 없어요. 그 다음에 왼쪽 발만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요? 라스트 오면은 힘에 붙이니까 남들은 이렇게 똑바로 뛰면은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어요.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들어가게 하려고 찬호가 실전에서도 보니까 2번인가 내가 보니까는 왼쪽 채찍을 전부 다, 이 말은 전부 다 왼쪽 채찍을 써요. 왼쪽 채찍만 써요. 그래도 안 바꿔요, 발을. 발을 안 바꿀 때는 분명히 오른쪽에 뭔 문제가 있어요. 짝다리라든가. 불편하죠, 짝다리면요. 그죠? 짝다리 불편하면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키높이 구두라 그러나요? 구두 이렇게 보면은 발이 이렇게 좀
불편하게 다리를 쓰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굽이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다리가 짧으면요, 편자를 조금 두껍게 해요. 안 그래요? 한쪽은, 왼쪽은 정상적이라면 오른쪽은 편자를 좀 두껍게 해서 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자체가, 이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왼발밖에 안 써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 저런 거 있잖아요. 제삼비술 같은 거요. 이마필은 거의 왼발만 쓰잖아요. 왼발만 쓰는데 거기 1군까지 갔어요. 근데 1군 가서는 별로 활약을 못했죠. 힘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받쳐줬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아마 많이 그렇게 훈련이나 실전에서 그렇게 많이 계속 왼발만 쓰다 보면 이쪽에 데미지가 올 겁니다. 여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그러면 결국에는 오른발을 쓰는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개나리죠. 지난주에 뛰었던 개나리 같은 경우 왼발에 부상이 있으니까 오른발로 조교를 했어요. 계속 왼발이 편한데 왼발을 쓰다가 아프니까는 탁 바꾸잖아요. 그냥 저절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도 있어요. 아파서 운동이 될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두 마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드러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6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앞에 경주를 잘 보시고 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들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6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000m고요. 1000m입니다. 1000m. 정말 저는 이런 경주가 제일 싫어요. 지금 여기가 선행마가 몇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요. 아까 같은 경주는 제가 이런 경주는 선행말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는 추임말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추임말하고 또 딱 까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선입이라고 봐야겠죠. 선입에서 1000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선행을 못 가면 죽는 말 빼놓고 선입권에서 경주를 펼쳐도 되는 말. 그렇죠? 선행 아니면 누가 싸울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해리온 1번도 빨라요. 근데 안쪽에 갇혔어요. 얘는 거의 죽음이에요. 일단 선행을 못 가면 얘는 죽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훈이 탈 때 선행 못 가고 선행 외곽으로 4마리 바깥으로 돌았는데도 모래를 안 맞으니까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왔어요. 1000m, 비록 1000m지만. 근데 얘는 1번이 나쁜 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가야죠. 여기서 얘는 선행을 못 가면 갇히잖아요. 나왔어요. 외곽에서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올 거라고요. 얘가 여기 있는데 대각선에서 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얘는 안에 갇혀요. 갇히기 때문에 얘가 더 1번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얘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왜? 바깥에 빠른 마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일단 5번 있죠. 6번도 빠른데 놔두고 7번 있죠. 9번 있죠. 자, 이렇게. 이 경주에서 제일 빠른 게 누구예요? 장산제왕이에요. 근데 해필이면은 휴양마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이 휴양마라는 건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다 고쳐갖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지행심사 때 보니까는 너무 여유가 많아요. 그것도 해마로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1등급 마필들. 그런 마필들은 뭐 10몇 마신 이겼죠? 12마신 이겼어. 금화챔프, 진명지존, 킹스탑, 이런. 킹스탑은 나와. 신마구나, 참. 결국에는 579 중에서 얘네들은 선행이라고 보면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 누구예요? 통일대박이네요. 그죠? 통일대박, 무한도막. 3번 통일대박하고 무한도막. 근데 이 통일대박은 사실 그렇게 능력이 세진 않고요. 이 무한도막은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카하시 기수가 계속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어떻게 뛰냐면요, 자꾸 이렇게 고개짓을 해요. 들어가려고. 자꾸 안으로. 그러니까 다카하시 기수가 구보만 타면 계속 여기다 대놓고 조교를 했습니다. 그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능력이 좀 처져도 정상적인 조교를 하는 통일대박이 좀 낫고, 능력으로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무한도마가 좀 나아 보이고,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뭐 좀 선행마들 불편한 거, 그 현장에서 뭐 좀 나봉 같은 경우는 뻣뻣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필들 좀 한번 자르고 좀 가볼 수가 있겠죠. 오픈뱅고도 여태까지 선행 안 가면 들어온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상 7경주였었고요.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게 지금 1000m예요. 그러니까 장산호랑이 오른쪽 뒷다리 맛이 갔어요. 네? 장산호랑이 몇 번이죠? 3번. 그 다음에 2번 이 비트 레코드는 지금 공백길 갖고 나는데 전설의 마녀, 전설의 마녀. 이거 신마예요. 데뷔전도 안 치른 신마예요. 데뷔전. 근데 어저께 아침에 여기서 둘이 같이 뛰었어요. 얘가 이제 전설이고 얘가 이제 비트 레코드인데 여기서 이 비트 레코드가 문세영 기수가 왼쪽 채측을 때려가면서 때리는데도 못 이겨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점두 운동을 안 해요. 점두를 안 해요. 안 써요. 뭐 뻣뻣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뭐예요? 답은 뭐야? 문세영 기수가 알아요. 다 알고 타더라고요. 자, 선행입니다. 선행. 또 빠른 마필이 있어요. 소사라 빠르고요. 다 빠르네요. 장사호랑이.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는 선행을 아마 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취입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캐속질풍입니다. 캐속질풍도 보면 지금 얘가 발굽이죠. 발굽 부상 써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조금 약간 부상이 있었어요.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공백기를 갖고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다른 건 다 좋아요. 자세도 좋고 유연성도 갖고 있고 다 좋은데 조금 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1000m니까는 일단 얼마큼 타이트하게 붙어서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사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진짜 이 마필은 제가 일부러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부산 걸 다 들춰보려고 그러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1000m라는 거는 얘가 뛴 걸음을 예전에 그 데뷔전 때 1000m 뛴 거는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근데 그동안 뛴 거 보면 거리가 전부 다 1000m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거리를 갖고 유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은 제가 1000m를 어떻게 뛰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1000m 예전에 어떻게 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거리가 늘었을 때는 의미가 좀 얘네들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마필들하고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상태도 틀렸고 뭐 여러 가지 조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한번 뛰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경주는 비트 레코드의 선행력이 얼만큼 버틸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11마리 출전했는 9경주입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배당이 있든 없든 간에 2번 큐피드 보입니다. 지난번에 했다가 실패한 거 아시죠? 근데 요 마필도 아마 제가 어디에다가 글을 썼을 겁니다. 책을 잘 보시면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고배당에 썼던가.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5주, 3주, 2주 또 이번에도 2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백 이후에. 근데 이게 지금 나오면서 지금 3번 뛰었죠? 공백 후에? 예, 3번 뛰었습니다. 3번. 지난번에 제대로 한번 조교를 딱 해갖고 나왔어요. 아주 일정도 길게.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좀 우려했던 게 뭐냐면 훈련 강도가 너무 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백 후에 5주, 3주 하여튼 이 주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때 나올 때마다 훈련들을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약 조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해갖고 나왔는데 공백에서 요 정도 2번 정도는
어떤 감각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 정도면 살아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긴 또 훈련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습보를 안 했다 그러면은 오늘 이번 주에는 전부 다 습보 안 한 말만 갖고 추천드릴 겁니다. 습보를 안 했는데 2주 만에 나와요. 2주 만에 나오면은 이미 5주, 3주, 2주 또 이번에 또 2주예요. 이때 조교는 다 돼 있어. 끝났어요. 조교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너무 세서 지금 실전에 가서 힘을 못 쓴 건데 이번에는 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인기마요. 뭐 다 뛰었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습니다만은 확신을 갖는 거죠. 이런 마필이 또 하나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큐피드 보인데 조심해야 될 마필이 토탈워커죠. 토탈워커. 조금 조교가 강했는지 약간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마필의 어떤 잠재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직 2살짜리이기 때문에 더 뛸 거라고 여겨지고 이 경주는 주인공은 큐피드 보입니다. 자, 9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 여기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9경주 했고요. 10경주인데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마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사라 같은 경우. 이마필이 예전에 어떻게 뛰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대박이는 제가 예전에 누구죠? 박태종 기수가 탔죠. 처음에? 두 번째 경주인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고 세 번째 그게 아니라 그날 뛸 때 입상했을 때 그 걸음이 제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뛰었어? 상대가 누구였었어? 1200? 근데 그걸 기준 삼아서, 자, 이 기준을 딱 삼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입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 있던 마필입니다. 부상 때문에. 근데 이 기준, 얘가 지금 입상했을 때 이게 기준이에요. 얘 능력이 기준이에요. 근데 계속 떨어져 있다가 지금 올라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입상했을 때는 힘이 안 찼을 때 그냥 어영부영 그냥 입상을 했어요. 근데 말이 그동안 아프면서 조교도 하고 뭐도 하고 힘도 차고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말이 이때보다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좀 늘었죠? 1400으로. 그때는 1200이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뛴 걸음을 보면 1200이라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조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엔가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고삐를 너무 짧게 잡았어요. 고삐를 너무 짧게 잡아서 말을 이렇게 리듬, 여러분들 고삐를 짧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은 막 리듬을 띄려고 그 리듬을 살리면은 짧게 잡는 게 아니라 고삐를 탁 놔주고 편안하게 해줘야죠. 목을 편안하게 해줘서 말이 쫙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뛰게 해줘야 되는데 고삐를 좀 짧게 잡았는데 스무스하게 유연성 있게는 안 해줬지만 말이 물고 뛰려고 한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바로 문자 한번 쓸게요. 청고마비입니다. 한문을 못 써니까. 이게 계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부상해서 회복하면서 잘 먹었기 때문에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모험을 하는 거죠. 못 들어오더라도 그래? 예전에 1200 뛴 거 있어. 거리가 늘었어? 괜찮아. 문제는 괜찮습니다. 뭐 이해동 기수인데 그거 따지고 나면요, 기수 따지고 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배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경주에서는 보십시오. 로드힐 같은 경우 고개 높으니까 매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결정력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정력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2착만 오는지 2착 3착만 오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있습니까? 볼포니 매직 지난번에 최적이지 않습니까? 1200 됐죠? 1200에서 선행 뒤에 나오자마자 9번 게이트인가에 나와서 1번인가요? 1번 게이트에서 그럼 제가 딴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뒤에 탁 붙었어요. 최적이었었어요. 거기다 아주 타이트하게 붙었습니다. 그거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라스트에서 펜스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시티 이겼어요. 기록은 좋았지만 아주 뭐 껍데기 벗겼습니다. 그런 정도고 노딜 그렇죠. 그다음에 수백향 지금 말 컨디션 아니죠. 뭐 키노브로 매번 그 기복 보이는 마필이 뭐 있어요.
컨디션 좋은 마필 대박이죠. 뭐 대박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갖고 한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10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요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매직탑을 빼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지난번하고 조교를 다르게 해갖고 나왔잖아요. 패턴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패턴이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아몬거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로드힐이에요. 조금 아까 뛴 아몬거스 로드힐 왜 결정력이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매번 그 채공 앞발하고 머리가 들리기 때문에 머리가 높기 때문에 앞발이 같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채공. 그러니까 앞으로 직진력 스피드가 안 나는 거죠. 아틀라스2 발 꺾는 마필 강철화살 있고 뭐 만삭해줘 있고요. 여기 하나 딱 걸리는 게 장산태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장산태양이 지난번에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하세요? 자, 라스트에서 쫙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중간쯤 딱 와가지고 탄력이 딱 떨어져요. 여기까지는 잘 와요. 여기까지는 막 곧바로 입상할 것처럼 오는데 여기까지 탁 오고 말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사행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요인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것만 보면 되죠. 그냥 저는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 그 원인이 이 오른쪽 뒷다리가 약간 파행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른쪽 허리에 남들은 요추가 1번에서 5번까지 있대나요? 1번, 2번 사이에 이 디스크가 있대는데 보통이 그렇답니다. 근데 저는 4번, 5번 사이에 요만하게 손톱보다 한 50원짜리만하게 이렇게 딱 있더래요. 제가 한 2년 전에 찍은 건데, 그거 뭐죠? MRI? 그걸 찍었는데 디스크가 4번, 5번 사이에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아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주 이쁘게 있대요. 다른 사람들 걸 보여주는데 막 이렇게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막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저려서 거의 걷지도 못한대요. 수술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딴 얘기로 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발을 걷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발을 걸을 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니까 오른쪽이 아프니까 이 뒤꿈치 쪽으로 피가 안 통해서 겨울 되면 발이 너무 시려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줄넘기를 이렇게 운동 삼아 했습니다. 줄넘기를 운동 삼아서 했는데 이 허리 때문에 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제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의사 말 듣고 안 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한 1, 20분은 해요. 1, 20분은 하는데 예전엔 제가 줄넘기 하면 보통 2시간씩 했습니다. 2시간씩. 1시간, 2시간, 많게는 2시간, 최고로 많이 할 때가 2시간, 보통 1시간 정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자꾸 왼쪽 발에 힘이 가더라고요. 오른쪽 발에 힘을 주기 싫으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여파가 심할수록 바깥으로 빠지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 뒷다리가 똑같이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줄넘기를 막 하면은 자꾸 옆으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왼쪽 발로만 뛰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직전에 그 오른쪽 뒷다리가 한 10이 아팠다면은 그 증상이 10이라면 강도가 10이라면 지금은 한 6이나 7로 떨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지난번엔 여기까지 왔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면 돼요. 여기까지 오면 여기 와서 바깥으로 사행하면 돼요. 중간에 바깥으로 사행하면 남들보다 1, 2m 덜 뛰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장산태양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일단은 이경주는 조심해야 될 마필이 천년얘기 아직 안 살아났어요. 지난번에는 맥이 없어서 제가 전혀 맥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이거 갖고는 제가 지금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고 문제는 이경주에서 이스트킨이 얼만큼 인기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을 그래서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 말인데 다시 돌려봤어요. 처음부터 다시 다 박태종 기수가 이겼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돌려봤는데 이거 안 되는 말이더라고. 지난번에 운이 좋았어요. 정말 선행 뒤에서 1700인가요? 딸딸딸 맸다 그러죠. 선행 뒤에서 아주 곱게 탔어요. 최고로 잘 탔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다른 경기에서 보니까 이날도 모래를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면은 말 뒤에 바짝 붙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 모래가 튄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슴으로 텄어요. 다리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뒷발굽이 모래를 차면은 여기서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밑으로는 안 날아오죠. 근데 이게 말이 뒷발굽이라고 그러면 얘가 여기 바짝 붙었어요. 바짝 붙었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있었으면 만약에 높이가 머리하고 딱 맞겠죠. 그럼 모래가 다 머리로 올 거 아닙니까? 튀면? 근데 이게 바짝 붙은 거예요. 여기 바짝. 그러니까 다 가슴이나 이 다리 쪽으로 모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파가 없는 거죠. 말이 여기에 모래 맞으면 그렇게 어떤 그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얘가 여태까지 뛸 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좀 착차를 두고 갔기 때문에 머리 앞에 머리에 모래를 맞아가지고 그게 전부 다 여파가 와서 낯이 다 섰어요. 단점이 뭐냐면 또 왼발만 써요. 이런 마필들은 그러니까는 그냥 아픈데 더 앞으로 갖다 때린 거나 똑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 모래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엄청 들고 있는데 얘는 발을 안 바꿔. 그러니까 더 힘들어. 더 많이 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뭐죠? 여기 탄성연발 나왔죠? 또 그렇게 탈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자니까 기수가 만약에 지난번에 이렇게 타서 이겼으면 이 마필이 최대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대박이가 기준이 여기에요. 입상했을 때. 컨디션이 나빴을 때, 좋았을 때. 마찬가지죠. 기술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이 어떤 전개나 어떻게 타주면 가장 능력이 나오더라. 알고 있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이 조교를 어떻게 하니까는 가장 좋은 능력이 나오더라. 패턴. 조교 그걸 조교 패턴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이스트킨이 1번 게이트예요. 얘가 만약에 5번 이상 바깥으로 나가 있다면 얘긴 달라지죠. 1번 게이트입니다. 아까 그 누구죠? 해리온이랑 똑같은 거. 1번이 제가 그러잖아요. 1번이 좋을 때도 있지만 1번이 나쁠 때도 있어요. 이런 마필들한테는 1번이 그렇게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1번을 빼면 3번, 4번 남고요. 하나 딱 걸리는 게 누구예요? 하피 포인트인데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요거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경주였었고요.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뭐 의미 없죠. 6번 지금 그 딕시 2000인데 계속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 선스트롱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얘가 이기는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은 답보가 맞아. 답보. 발바꿈. 그냥 수시로 바꿔요.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여태까지 못 뛴 이유가 뭐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선스트롱 그거 조금 이겼다고 해서 이마피를 갖고 어떤 모험을 하기에는 좀 아직 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아라비아 왕자, 선스트롱 뭐 이런 마필들 테스트북도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완전치 않고 팔 두수가 몇 마리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경주는 이따가 여기 이스트퀸에서 적중이 되면 그냥 일찍 퇴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경주는 그냥 없어요. 1, 2, 3번에서 안 들어오면 딕시 2000 이거 좀 믿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1400 그것도 1300도 아니고 1400m 뭔가 있을 듯 하면서도 안 나오는 능력이 바로 이 딕시 2000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점 때문에. 자,
자, 이상 13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31일 토요일 공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글쎄요, 좀 오전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 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요 경주가 좀 재밌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상 10월 31일 토요 예상이었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